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8장까지 다 끝내고 이제 문제를 우리 지난번에 진도를 일단 나간 다음에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4월 5일에 1차 시험을 보는데 교양물리실에 그 시험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 거를 봤나? 찾아보면 어떻게 뭐 신분증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수험 번호에 따른 시험 장소가 어딘가가 다 적혀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정은 그래서 4월 5일에 금요일날 시험을 보니까 오늘 지난번에 하지 않은 문제를 풀지 않았던 5장, 6장, 7장? 그 세 챕터의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본 다음에, 물론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진도를 조금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난 몇 년간의 시험 문제를 같이 어떤 식으로 풀어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우리 컬리전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그것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질량 m짜리의 물체가 각도 θ0, v0의 속도를 가지고 딱 쐈는데 맨 위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반으로 쪼개졌어요. 반으로 쪼개지고, 쪼개진 하나는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고, 이쪽 속도 성분이 하나도 없이 앞에 나머지 반은 쭉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반, 이게 쭉 가다 결국은 떨어질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쪼개지지 않았으면 문제는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우리 쪼개졌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여기 올라간 높이, 여기까지의 거리 잘 알죠. 여기까지 거리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중력의 수평인 성분 방향에 대해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수평인 방향의 성분에 대한 운동량은 보존될 거라 이거예요. 마침 제일 높은 데 왔을 때는 수직 성분의 속도 성분이 없죠. 수평 성분의 운동량이, 모멘텀이 보존이 된다는 조건을 쓰면 틀림없이 여기서 이렇게 튀겨나가는 것에, 여기서 떨어진 바로 직후의 속도를 알 수 있을 테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처음 속도를 얼만큼 가지고서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를 구하면 되죠. 문제는 올라가는 거, 여기서 모멘텀 컨서베이션, 그래서 마지막 속도를 얻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를 더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문제는 드디어 아이디어는 이제 쉽게 얻었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풀어야죠. 뭐냐면, 먼저 여기까지 왔을 때 요 물체의 속도가 얼마고 요 물체가 여기까지 간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데, 물론 제일 높은 데 왔을 때 여기서의 속도는 X방향으로 갈라지기 전에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V0 코사인 세타 처음 가지고 있는 X방향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을 때 제일 높이 올라간 높이는 어떻게 구하지? Y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V0 sin θ 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X는 그때 동안 간 거리는 V0 코사인 θ 0 T인데, 이것만 가지고 구할 수 없지. 왜냐하면 Y축 방향으로 간 성분은 뭐더라? V0 sin θ 0 마이너스 GT인데, 이게 맨 위에 올라갔을 때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우리 그거 0이라고 놓으면 그때 T를 구할 수 있죠. 0이라고 놓으면 T는
G분의 V0 sin θ죠. 따라서 여기까지 갔을 때 이 거리는 얼마냐면 G분의 V0 제곱 sin θ0 cosine θ죠. 높이는 여기 높이는 얼마인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높이는 G분의 V0 제곱 sin 스퀘어 θ 0 마이너스 2분의 1 G 제곱분의 V0 제곱 sin 제곱 θ 0니까 반이네. 그러니까 2G분의 V0 제곱 sin 제곱 θ.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대로 계산했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요 길이랑 요 높이를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처음에 갈라지기 바로 직전에 V0 코사인 θ 0였으면 그때 질량을 M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갈라진 게 2분의 M, 요게 2분의 M이면 우리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쓰면 X방향 성분에 충돌하기 갈라지기 전에는 M V0 코사인 θ죠. 이거는 X방향의 성분에 운동량, 모멘텀이 없죠. 요거만 있죠. 2분의 M이 V로 가는 거니까 V는 2배로 가죠. 처음 왔던 거에 2배로 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여기 왔을 때 V0 코사인 θ로 가다가 갑자기 2배의 V0 코사인 θ로 갔어요. 그러면 수평으로 간 거리는 달라지겠지만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죠. 그죠? 왜냐하면 Y축 방향은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처음에 올라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랑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을 거라 이거예요. 높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이라면 그만큼 시간만큼 가면 떨어지겠죠. 그때까지 간 거리는 이 속도에다가 이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전체 간 거리는 첫 번째가 V0 제곱 sin θ0 코사인 θ죠. 요양에다가 뭘 더하냐면 2배의 V0 코사인 θ0로 t만큼 갔을 테니까 G분의 sin θ죠. 그래서 G분의 3 V0 제곱 sin θ죠. 코사인 θ죠. 로 주어지죠. 물론 중간에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요게 그냥 1이 됐을 텐데 1이 됐으면 2배가 됐는데 다음과 같이 더 늘어난 결과를 얻었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타트랙 같은 거를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아닌데 스타트랙에 나오는 피카드 머니버라는 건데 여기서는 슬링샷 머니버라고 해요. 뭐냐면 인공위성을 속도를 얻게 하는데 연료를 쓰지 않고 올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행성이 하나 있고 인공위성 혹은 로켓을 그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쑥 돌아와서 가죠. 다음 같은 건 부딪히는 건 없죠. 컬리전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 다음과 같이 멀리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쭉 오다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 시간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멀리 지나가면 직접 서로 닿진 않더라도 이 과정을 우리가 충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 상태는 언제? 행성에서 멀리 떨어져서 행성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마지막 상태는 언제냐면 영향을 받고 속도가 변해서 다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때를 마지막 상태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컬리전이 일래스틱 컬리전이라고 할 경우 처음에 V1I 물론 밖에 어떤 관측자가 봤을 때 그때 이 행성은 VI2로 다음과 같이 오고 있을 때
마지막 속도가 얼마냐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걸 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행성의 질량을 M2, 위성의 질량을 M1이라고 하면 물론 M2가 M1보다는 훨씬 큰 극한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속도를 V1F라고 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멘텀 컨서베이션,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속도를 V2I라고 하면 M1 V1I, 충돌하기 전에 모멘텀, 전체 시스템의 모멘텀은 충돌한 후에 전체 시스템의 모멘텀. 그 다음에 일래스틱 컬리전이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V1I 제곱 M2 V2I의 제곱은 M1 V1F의 제곱 M2 V2F의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우리 이래서 V1I 이 두 개를 알면 마지막 V1F랑 V2F를 구하는 건 우리 벌써 강의 시간에 유도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V1F를 구하는 거예요. V1F가 어떻게 했더라? V1I랑 V2I의 적당한 합으로 주어지는데 앞에 있는 계수가 어떻게 됐더라? 어떻게 했었죠? 잘 안 외워져? 잘 안 외워지지, 물론. 그렇지만 강의 노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맞나? EM1인가? 어? 귀찮으면 유도를 해볼까? 아니면 책에 있나? 우리 다 유도했었죠? 이럴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찾는 시간을 주면서 할 때 뭐냐면 이럴 때 이게 M2였나 M1이었나 기억을 더 시험 시간에는 되살리면서 하고 이게 어떤 거 하나를 찍지 말고 그때는 빨리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게 맞아요? 네. 오케이. 잘 외웠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우리 지금 특별한 이런 리밋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M2가 M1보다 굉장히 크면 요건 분모에서 M1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요건 2에 해당되는 거고 2에 접근하고 앞에 있는 양은 분자에서 M1을 무시하고 분모에서 M1을 무시하면 마이너스 1에 접근하죠. 이게 대략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 이거 대략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1I 2배 V2I. 처음 들어온 속도의 반대지만 들어와서 만약에 속도가 방향만 바뀌면 속도가 변한 건 없죠. 속도의 크기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이만큼 더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 위성의 이 행성의 속도의 2배만큼 더 더해져서 속도를 더 얻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속도를 얻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우리 재밌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세 번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문제를 보는데 이제 뭐냐면 여기는 프릭션이 없고 여기는 카이네틱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뮤 L, 뮤 레프트. 여기는 뮤 라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블락이 가운데 화약을 넣어서 빵 터져서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이쪽으로 쭉 가서 쭉 가다가 여기서 프릭션이 있으니까 가다가 쓰죠. 여기서도 나머지 이쪽도 가다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설 때까지 여기서부터 설 때까지 거리가 왼쪽은 d left, 오른쪽은 d right. 일 경우 깨진 질량 이쪽으로 간 게 m left, 이쪽으로 간 게 m right라고 하면 m left 대 m right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문제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씩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돼요. 무슨 문제냐면 여기서 딱 쪼개져서 나가는 거는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V1, V left, V right으로 간다고 하면 쭉 가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다가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쭉 가다가 프릭션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죠. 언제까지? 운동 에너지를 다 쓸 때까지. 여기서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프릭션에 의한 열 에너지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카이네틱 에너지와 DL, 이쪽으로 간 카이네틱 에너지와 DR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두 식을 적당히 관련시키면 두 개의 질량의 비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면 이게 어떤 과정이 섞여 있나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푸는 스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허겁지겁 달려들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쪼개져서 한쪽 ML, MR 딱 충돌해서 나가는 게 VL, VR 다음 것이 나간다고 칩시다. 물론 이쪽 방향이 전부 다 플러스 방향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모멘텀이 0이었고 두 번째는 ML, VL, MR, VR 다음 것이 쓰면 이건 이쪽으로 방향을 썼는데 왜 이렇게 쓰세요? 방향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정하면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든지 우리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왔을 때는 2분의 1 ml VL 제곱이 어떻게 되나? 카이네틱 프릭션이 이거고 DL이면은 프릭션에 의해서 나온 열 에너지는 마찰 프릭션이 한 일은 UL MLG DL이네. 자. 오른쪽에서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MR VR의 제곱은 MR MR G DR. 근데 여기서는 다행스럽게도 질량이 싹 서로 양쪽에서 서로 상쇄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VL의 제곱은 2배의 GDL, VR의 제곱은 2배의 뮤가 빠졌네. 뮤L G UR DR. 그러면 요 식에서 보면 VL 대 VR은 물론 마이너스를 써서 왜냐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요거는 어떻게 쓰나? ML분의 MR이죠. 이 양은 요거를 나눈 양의 스퀘어 루트 뮤L DL UR DR.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ML 대 MR은 스퀘어 루트 뮤R DR 대 스퀘어 루트 뮤L DL.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우리 다음 같은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 있더라 이거예요. 점점 더 재밌는 문제를 풀어볼까? 다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프릭션이 없는 밑바닥에서 질량이 m짜리인 총알이 속도가 v짜리로 들어가고 요게 m1, m2예요.
총알을 쏘니까 빵 뚫고 여기 가서 박혔어요. 물론 빵 뚫고 지나가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빵 뚫고 지나가서 다음 같이 오면 프릭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죠. 자, V1과 V2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나? 땅 부딪히는 순간 컬리전이죠. 그리고 튀어나왔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충돌하기 전, 충돌한 후 다음 같은 컬리전은 일반적으로 일레스틱 컬리전이 아니죠. 모멘텀이 컨서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와서 꽝 박혔으니까 토탈 인일레스틱 컬리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은 충돌 후에 요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 컨서베이션, 요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각각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쓰면 처음에 요 시스템에 대해서 쓰면 나온 속도가 v 뭐라고 쓸까? vf라고 쓰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모멘텀은 mv, 마지막은 m이 vf로, m1짜리가 v1으로 다음과 같이 움직이죠. 여기서는 처음에 vf로 들어오죠. m vf, 마지막에는 두 개가 붙어서 가니까 m2 플러스 m v2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미지수가 몇 개인가를 봐야죠. 미지수가 몇 개지? v1, v2, vf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식 두 개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뭐라고 물어볼까? 대략 물어보기 어렵죠. 그래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틀림없이 한 개를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V1과 V2의 레이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양쪽 식에서 VF를 없애면 되죠. VF를 없애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M 곱하기 VF가 M 플러스 M2 뭐야? V2 M1 V1 V1 나누기 V2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거 얘기하기가 어렵네. 그죠? F를 없앴는데 그래도 V1 나누기 V2를 못 구하겠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네. 그러면 뭘 구하면 되나? 오케이. 다음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 되죠. 문제가 원래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나? 이거를 살펴보면 여기서 오케이. 문제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면 그렇게 줄 수가 없고 다음 두 식이니까 뭐 하나를 줘야 되죠. 그러면 다음 같은 식에서 V2의 속도를 알면 V2의 속도를 우리가 측정해서 안다고 하면 처음에 온 속도가 얼마냐고 블렛의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같은 걸 V를 V2로 표현할 수 있나? V2로 표현할 수도 있나? V2를 주어주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아니지 V1과 V2를 다 주어줘야 되네. 이 V1과 V2가 주어져 있을 때 처음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네. 그럼 우리 다음 같은 V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M으로 나누면.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주어져 있고 이번에는
질량이 large m인 다음 같은 블락이 있는데 밑에서 총으로 질량 m짜리고 속도 v0로 여기서 빵 쐈어요. 물론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들지만 우리 요 길이가 짧아서 그 다음에 속도가 워낙 빨라서 속도의 변화는 여기선 거의 무시할 수 있다고 치고 총을 쏘면 어떻게 되죠? 빵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확 뚫고 지나가서 뚫고 나오는 속도가 VF라고 합시다. 물론 이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서 뚫고 나오는 순간 아직 이거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떨어져도 그 거리가 아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여기서 이렇게 빵 뚫고 지나와서 여기서 총알이 튀어나온 속도가 VF라고 하면 처음은 V0고 이 물체는 얼만큼 올라갈까? 올라갔다 떨어질까? 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박혀서 나오는 순간은 컬리전의 문제고 컬리전의 문제인데 V0를 주고 VF를 주고 처음 속도가 0니까 충돌 직후에 이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죠. 그죠? 이 물체의 속도를 안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곳에서 처음 속도를 가진 물체의 운동이에요. 그게 얼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 걸 보면 처음에 그러면 충돌의 문제를 보면 충돌하기 전에는 m 곱하기 v0는 이거는 0이니까 처음 마지막에는 m 곱하기 vf m짜리가 v로 간다는 거죠. 그럼 v는 m v0 마이너스 vf로 가죠. 그래서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맨 위에 올라가서는 이 블락이 맨 위에 올라가서는 속도가 0이니까 우리 올라간 높이랑 처음 속도랑 마지막 속도의 관계를 쓰면 v 0의 제곱 v의 제곱은 마이너스 2배 2gh h는 2g분의 v제곱 v0 마이너스 vf의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문제가 두 개를 결합한 다음 같은 형태로 우리 쓸 수 있어요. 혹은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배운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치면 여기서 있었던 카이네틱 에너지가 맨 위에 올라갔을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부 다 바뀐 경우라고 생각하면 역시 제일 높이 올라간 걸 풀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관계죠. 다음 것 뭐냐면 스프링 컨스턴트가 K인 물체가 밑에는 프릭션이 없고 요게 블락 2가 요게 딱 고정돼 있어요. 아직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고 요거의 질량이 M1, M2고 여기 프릭션이 없는데 여기서 M1짜리가 V1의 속도로 달려와서 여기 와서 딱 달라붙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쭉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진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 물론 나중에 진동을 배우면 이 진동의 주기가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 딱 달라붙었으면 틀림없이 여기까지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려고 할 텐데 그럼 제일 많이 줄어든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는 충돌 문제, 뭐죠? 토탈 이닐래스틱 컬리전이죠. 그러면은 충돌 직후에 두 개가 달라붙었을 때 속도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용수철이 줄어들죠. 여기서는 뭘 쓰면 되냐면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쓰면 되죠.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처음에는 M1 V1이 M1 더하기 M2 V로 갔다고 하면 충돌 직후에 속도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V를 구하면 V는 M1 플러스 M2분의
m1 v1. 그 다음에 이 속도로 v의 제곱으로 간 게 어떻게 되나? 2분의 1 k d제곱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d제곱은 k분의 m1 플러스 m2 m1 제곱 v1 제곱 m1 플러스 m2의 제곱, 이거는 m1 제곱 v1 제곱 k m1 플러스 m2. 그래서 d는 m1 v1 스퀘어 루트 k m1 플러스 m2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나면 굉장히 헷갈리죠? 뭐가 헷갈리냐면 이게 길이의 차원이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길이의 차원이 되나? 이걸로 가지기 힘들면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문제가 답을 제대로 구했나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럼 길이의 제곱의 차원이 되는가를 봅시다. 보는 방법은 K가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K가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F는 KX라고 하니까 K의 디멘션은 힘을 길이로 나눈 거랑 같죠. 힘은 M 가속도 A 나누기 X랑 같죠. 거기다가 M1, M제곱, V제곱 나누기 M이죠. 대략 쓰면. 그럼 이게 M제곱, V제곱, A를 X로 나눈 거죠. A가 미터 per second 스퀘어인데, 그거를 A가 미터 per second 스퀘어인데 미터로 나누면 세컨드 스퀘어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긴 하지만 세컨드 스퀘어드. 이게 아닌데 m이 여기 하나 더 없어져야죠. 지금 이걸 썼으니까 mv제곱. 헷갈리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요걸 보면 m 분자분모가 m이 있으니까 v제곱 나누기 k인데 k가 f를 x로 나눈 양이니까 mx v제곱을 f로 나눈 양, 이거는 m 곱하기 a니까 x v제곱을 a로 나눈 양, 이거는 보면 미터 길이 미터 스퀘어 t의 마이너스 2승, 이거는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니까 LT의 마이너스 2승, T의 마이너스 2승 없어지고 L제곱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소리 굉장히 이상한 컨비네이션이지만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다음 같은, 물론 밑에 마찰이었고,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반지름이 R인 줄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에 스몰 m짜리 거를 다음과 같이 올렸다가 여기서 딱 내리치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다음과 같은 충돌이 일래스틱 컬리전일 경우 충돌 직후에 요 물체의 속도랑 요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튕겨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나? 여기서는 충돌의 문제죠. 그죠? 충돌 전과 충돌 후 여기서에 들어오는 속도만 알면 충돌 후의 속도는 우리 벌써 다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했죠. 문제는 그럼 여기 충돌 직전의 속도가 얼마냐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중력만 작용하니까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충돌 문제예요. 그 두 개를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충돌 전에 여기 오는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데, 그 속도는 mgr,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밑에를 기준점을 0으로 하면 이게 전부 다 mv제곱으로 갈 테니까 v는 스퀘어 루트 2gr. 이제 계산할 수 있죠.
뭐더라? V1은 그 공식을 쓸까 그냥 유도로 할까? 아까 우리 썼었죠. 이게 V2가 이게 처음에 타겟 이게 0인 경우 우리 이거 하지 않았나? V1F랑 V2F 우리 이건 아까 썼었죠. V1I V1F 이게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M1 M2 M1 M2 이거는 뭐였더라? 뭐였지? 2배의 M1 V1I를 V로 다 바꾸면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M1 M2 대신에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V1F가 우리 V1이라고 구하는 물체였으니까 V1은 M 플러스 M분의 M 마이너스 M 스퀘어 루트 EGR V2는 2배 M 플러스 M분의 G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냥 이렇게 놓고서 답을 구했네 라고 하지 않고 답이 그럴듯한가 항상 봐야 돼요. 답이 그럴듯한가 본다는 건 뭐냐면 M이 무지 크면 이거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죠. M이 무지 크면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죠. 거의 안 움직이죠. 그럼 여기다가 벽에다가 튕기는 게 틀림없이 들어온 거랑 반대 방향으로 나갈 텐데 무지 크면 이게 작으면 마이너스 1에 해당되니까 정말 그렇죠. 제대로 우리 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농구공 위에 야구공을 놓고서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를 응용해서 우리 옛날에 대학교에서 과학경시대회를 여는 붐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응용해서 낸 게 있어요. 이 문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야구공의 질량을 스몰 m, 농구공의 질량을 large m이라고 하고, 물론 요 농구공의 반지름과 야구공의 반지름은 이 높이보다는 훨씬 작다고 쳐봅시다. 굉장히 높이서 떨어뜨리면 여기서 약간 높이서 떨어뜨려서 뒤에서 정지 상태에서 같이 떨어뜨리면 두 개가 또 약간 떨어져 있지만 거의 비슷한 속도로 두 개 비슷한 속도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어떻게 되죠? 땅에 튀겨요. 근데 땅에 튀기는 순간 야구공 아직 내려오고 있죠. 튕겨서 여기서 탁 부딪혀서 야구공과 농구공이 부딪혀요. 그럴 때 원래 지금 이거 내가 한 문제는 탁 부딪혀서 이 농구공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기 위한 야구공의 질량의 조건을 구하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탕 튀어서 야구공이랑 부딪혀서 이거는 농구공 가만히 있고 야구공은 튀겠죠. 그 질량을 가졌을 때 야구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거를 응용한 몇 년 전에 냈던 고대에서 냈던 과학경시대의 문제는 이렇게 내려와서 똑같은 식으로 튕겨 나갔을 때 이 야구공 처음에 H에서 떨어졌으면 이 야구공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로 올라가려면 M과 large M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면 최대로 되면서 제일 높이 올라간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일라스틱 컬리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지만 하나씩 구해보면 되죠.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밑에 튕겨서 올라오는 순간 충돌 전에 각각의 속도를 알 수 있죠. 여기는 일라스틱 컬리전이면 틀림없이 바닥은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는 속도가 V면 올라가는 속도도 V일 거예요.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H에서 떨어졌으니까 MGH는 내려오는 속도 mv 제곱, V는
질량에 상관없이 2배의 GH죠. 그래서 여기는 닿는 순간 거의 이렇게 와서 밑에는 튕겨서 올라올 때는 이거는 V로, 위에 있는 거는 V로 튕기면 우리 지난번에 경험해서 본 것처럼 지구는 워낙 질량이 크니까 이럴 때는 속도의 방향만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구한 V로 하나는 V로 하나는 다음 같은 V로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거를 요거 위에 거를 V 베이스볼 배스크볼 그러니까 둘 다 B네. 그러면 V 야구공, V 농구공. 고양이 울음소리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두 개의 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속도를 썼는데 두 개의 속도를 쓰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하더라? 조금 아까 우리 썼잖아. M 플러스 M V M 플러스 M V 이제 분자를 채워 넣어야죠. 이게 내려오는데 처음에 여기 들어오는 게 이게 V1 이 V라고 하고 V2가 마이너스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어느 걸 플러스로 정할까? 이리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정할까요? 그러면 이리로 내려오는 건 지금 마이너스 V죠. 마이너스 V 이거는 플러스 V. 여기는 분자는 아까 뭐였더라? M-M이었나? 그랬나? 이거는 2배 라지 M. 이것도 M- 이건 2배 스몰 m이었나? 이게 M-M이었나? 그렇죠? 부호가 반대인가? 부호가 반대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걸 그럼 이제 간단히 쓰면 V 야구는 M 플러스 M분의 V를 끄집어내면 여긴 2배 MV 3배 MV 마이너스 MV V 농구는 M 플러스 M분의 V 이상한데? M 마이너스 3MV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충돌을 해서 이렇게 딱 충돌해서 농구공이 정지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농구 이게 속도가 0이 되면 되죠. 충돌 후에 속도가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면 되죠. 농구공이 야구공의 질량의 3배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 야구공이 올라갈 때 속도는 얼만가? 라지 M이 3M이래요. 그건 4M분의 9M 나누기 8M 나누기 4M이니까 2죠. 2배 2배 위로 올라간 높이는 역시 미케니컬 에너지 보존을 쓰면 2분의 1 M V제곱 2배의 V제곱 mg h 그러면 이거는 4니까 2 m v 처음에 v가 얼마냐면 스퀘어루트 여기다 2gh mgh 그래서 튀긴 다음에 h는 처음에 4배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이게 제일 높이 올라가려면 이 나오는 속도가 최대가 되면 되죠. 그 나오는 속도가 이게 최대가 되려면
정지했을 때고, 이게 최대가 될 조건은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가니까 제대로 구했는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게 무지 크면 되네, 그죠? 다음 같은 것에서 m이 분모는 합이고 분자는 이걸 m을 빼줘야 되니까 야구공이 크면 클수록 안 되죠. m이 굉장히 크면 되겠네. m이 굉장히 크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 잘못 썼지. 앞에서 끄집어냈으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보면 이게 무지 크면 되죠. 그러면 large m이 small m보다 굉장히 크면 이게 제일 크겠죠. 그 경우는 large m이 무지 크면 요건 무시하면 들어와서 B로 나가고, 우리 굉장히 무거운 경우, 가만히 있는 경우에 튕기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때는 나가는 게 어떻게 되죠? 3V가 되죠. 이게 3이 되니까. 아까는 2V였는데 3V가 되죠. 3V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요게 3이 되죠. 그러면 2분의 9 M V제곱 EGH MGH, 그래서 H가 9H 처음 내려온 곳에서 최대한 9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m 혹은 5m에서 떨어뜨리면 45m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이걸 달에서 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쉬운 문제고, 책 밀어 올리기 이런 건 쉬운 문제니까 우리 요거 대신 내가 좀 이따 다른 문제를 낼 거예요. 이제 컬리전 문제는 하지 않고 다시 앞에 있는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여기 길이 L인 줄에 공을 묶어 놓고, 물론 요 실의 질량은 무시하고, 여기서 공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D만큼 떨어진 곳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겠죠. 머릿속으로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뭐냐면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의 속도,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때 이 속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속도랑 여기서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트릭 퀘스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다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려온 거랑 여기서 내려온 이거랑 제일 높이 올라온 거랑 유일한 차이가 뭐죠? 높이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 같은 시스템에서는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 놓으면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죠. 여기서는 중력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쓰면 되죠. MGL은 맨 밑에서는 바텀이라고 하면 2분의 1 M 이 바텀의 제곱, 우리 조금 아까 우리 구한 것처럼 쉽게 다음 같은 걸 구할 수 있고, 제일 높은 곳에서는 여기서 구해야 되죠. 제일 높은 곳은 V탑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MGL은 V탑에서의 플러스 이 높이를 구해야 되죠. 이 높이는 어떻게 되나? 이 원의 지름이죠.
요게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R의 2배죠.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L에서 D를 뺀 거죠. 그죠? 그게 2배죠. 2배 L-D mg 이렇게 쓰면 되죠. 맞나? 어? L-D의 2배 맞죠? 그 2R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2분의 양쪽에서 다 M은 없어지니까 2분의 1 VT 제곱은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2배 D 빼기 L G VT는 2배 2D 마이너스 LG 스퀘어 루트 라고 써야 되는데 무식하게 계산한 거예요. 우리 무식하게 계산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틀림없이 여기 와서 이렇게 돌 거라는 거죠. 그렇게 돌 수 있는 조건은 VT가 0보다 커야 돼요. ED가 L보다 D가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작으면 D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올라오다가 안 올라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는 다음과 같이 답을 쓰지 말고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D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요렇게 D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이렇게 여기 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만약에 요런 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쑥 감겨 있다가 여기 와서 쓰겠죠. 그죠? 왜냐하면 왜 여기서 쓰냐면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보다 더 올라갈 수 없죠. 제일 높이 정지하는 순간. 그래서 D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VT가 다음 같은 거. D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제일 높은 곳에서의 속도, 여긴 아니잖아. 그렇지만 어딘가에 와 있을 때 여기 있을 테니까 그때의 속도는 0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다음과 같은 용수철에 질량 M짜리 도를 올려놨어요. 처음에 늘어나지 않은 길이가 L0인데 용수철을 올려놨더니 L만큼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스프링 컨스탄트가 얼마인지 알죠? 그죠? 스프링 컨스탄트는 mg는 늘어난 길이니까 KL. K는 L분의 mg죠. 그래서 처음에 L0라는 걸 넣었더니 L만큼 쑥 줄어들었는데 이걸 더 내렸다가 팍 놓으면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 여기서 얼만큼 더 눌렀다가 놓으면 쭉 올라갔다가 계속 붙어서 진동을 할 수도 있고 딱 올라갔다 그렇진 않나? 올라가는데 이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건 못 올라가네 하고서 다시 내려오죠. 어느 순간 떨어지겠죠. 그렇다가 탁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L만큼 더 눌렀어요. L만큼 더 눌렀다가 탁 놨을 때 이 물체가 제일 높이 올라간 높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봐야죠. 그럼 우리 어디를 기준점으로 할까? 여기서 L만큼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하냐면 좀 늘어나지 않은 곳을 기준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L 제곱의 길이의 제곱의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L만큼 더 줄어들었으면 미케니컬 에너지 보존을 써야죠. 요 제일 밑에 있는 점을 기준점으로 하면
무슨 기준점으로 하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 하면 제일 밑에 왔을 때 미케니컬 에너지 2분의 1 K L 플러스 L의 제곱. 제일 높이 탁 튕겼을 때 어떻게 돼요? 용수철은 물론 진동을 하겠지만 용수철은 더 이상 줄어들거나 늘어들지 않죠. 힘을 가하지 않으니까. 제일 위로 올라갔으면 제일 위에서는 카이네틱 에너지도 0, 스프링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0, 전부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큼 올라갔을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mg, h. 양변 mg를 없으면 h는 2L분의 L 플러스 L의 제곱. 물론 처음 요 위치에서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고 물어보면 여기서 L 뭐냐? 이게 얼마지? 이게 L 플러스 L을 빼야죠. 그죠? 여기서부터 얼마가 했냐면 이게 L 플러스 L 밑에서부터 했으니까. 다음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좀 더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우리 그건 복잡한 걸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옛날 가지고 있는 요새는 그런 장난감이 안 나오나? 왜 개구리 모양의 장난감 위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용수철이 있고 밑에다가 딱 붙였다가 놓으면 좀 있다가 이 고무 빨판이 용수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가 개구리가 팍 튀어오르죠. 그게 뭐냐면 용수철이 있고 이 위에 이거를 꽉 누르면 이건 좀 약간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게 위에 게 M1 밑에 게 M2 용수철 컨스턴트 K 요때 길이를 L 꽉 눌렀을 때 꽉 눌렀다가 탁 놓으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M2가 굉장히 작으면 올라가면서 확 올라갈 수가 있고 M2가 워낙 무거우면 안 올라가죠. 다음과 같을 때 밑에 있는 게 바닥에서 뜰 조건을 구해라.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고. 오케이. 이거는 책에 있는 문제인데 너무 좋아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더라고 해서 이 문제를 여기다 올려놓고 어제 어느 모 학원의 특목고 대비 과학책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바로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럴 필요 없지.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지만 그냥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질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가 M2짜리가 바닥에 닿아 있고 M1짜리가 1m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질량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려오죠. 여기 가서 쾅 박죠. 그럼 이게 올라오죠. 그럼 이 물체가 여기 딱 박았을 때 이 물체가 올라오는 그 순간의 속도는 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제일 높이 올라갈 때까지 높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냐면 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처음 속도가 있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이게 떨어졌을 때의 속도 이거는 우리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미케니컬 에너지 보존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뉴턴의 법칙을 그냥 써서 풀면 돼요. 어떻게 하죠?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 텐션, 이거를 A로 이것도 올라가면서 텐션, 중력에서 이게 역시 A로 그래서 A를 구한 다음에 A라는 가속도로 1m 내려왔을 때 이게 처음에 0에서부터 V라는 속도로 내려오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배의 GH라는 걸 써서 V를 구할 수 있어요. 그때 V가 요 V랑 같죠. 그 V로 얼만큼 올라가나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미케니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처음에는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잡으면 물론 크게 무식하게 높게 그려서 질량 중심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렇게 밑에 있다고, 제일 밑에 있다고 치면 처음에는 이거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0, 이거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1 GH. 마지막일 때는 이게 올라갔을 테니까 M2 GH 플러스 어떻게 되죠? 둘 다 똑같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속도로 올라가죠. 두 개의 운동 에너지의 합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두 개의 속도의 크기는 같을 테니까. 그러면 V제곱은 M1 마이너스 M2 두 배의 GH M1 플러스 M2. 따라서 V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얼만큼 올라가냐면 1m 올라가서 그때의 속도가 V예요. 그죠? 그러면 역시 여기서부터 X만큼 더 올라갔다고 하면 2분의 1 M2 V제곱은 M2 뭐야? G X M2가 없어질 테니까 X는 2G분의 V squared M1 플러스 M2 2배 M1 빼기 M2 GH 2 없어지고 G 없어지니까 M1 플러스 M2 M1 빼기 M2 H인데 여기서 처음부터 얼만큼 올라갔냐 물어보면 처음부터 올라간 거는 H 더하기 X니까 이거는 H로 묶으면 1을 더 더하면 되니까 M1 플러스 M2를 더하면 M1 플러스 M2분의 2배 M1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얼만큼 올라갔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문제를 다 풀었네. 그러면 나의 새로운 문제 다음과 같은 나무판을 두고 이 나무판에 동전을 올려놨어요. 동전을 올린 다음에 쭉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그죠? 어느 순간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물론 여기 당연히 나무판은 프릭션이 있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때 작용하는 힘 질량의 힘이라고 하면 normal force 내려오지 않는 힘이 있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되나? 누르는 힘이 요게 테타니까 mg 코사인 테타네. 요게 mg 코사인 테타 이게 s mg 코사인 테타네. 이쪽은 mg 사인 테타네.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요 두 개의 힘이 같죠. 비타를 따라서 내려오는 힘이 요 두 개가 같을 테니까 s 코사인 테타는 사인 테타네. 탄젠 테타는 s죠. 나무판에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동전 올려놓고 뚫면 돼요. 그죠? 이거 너무 쉽잖아. 오케이. 좀 더 재밌는 문제를 합시다. 밑에 판에 다음과 같은 바닥에다가 모래를 떨어뜨려요. 모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 모래를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요렇게 되나? 계속 쌓으면 쭉 올라오지 않죠. 하다 쑥 여기까지 오면 툭 퍼지죠. 또 이렇게 쭉 쌓다 보면 또 툭 퍼지죠. 그래서 쭉 쌓아놓고 보면 마지막에 보면 사막에서의 모래 언덕처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모래의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µs, 반지름이 r이었을 때 다음과 같은 원뿔의 부피를 구해라 하는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모래알을 생각해봅시다. 각도가 세타고 여기서 아까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좀 더 각도가 커지면 미끄러져 내려와요. 각도가 낮으면 더 쌓이죠. 미끄러져 내려오기 바로 직전이 언제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때예요. 그때 조금 아까 본 비탈에서 보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요게 세타일 때 얼마라 그랬죠?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µs가 탄젠 세타래요. 오케이. 이게 세타죠. 탄젠 세타가 얼마죠? R분의 H예요. 우리 H만 구하면 되죠. R 탄젠 세타예요. 잘못했다. 이게 µs. 이게 µs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세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건 뭐냐면 µs는 H는 R 곱하기 µs예요. 세타는 우리가 그렇게 정하기로 했지만 우리 이 문제에서는 세타가 없죠. H. 반지름이 R인 것만 R과 µs만 줘였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구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됐죠. B는 원뿔의 부피 3분의 1 파이 R제곱 H 3분의 파이 US R3승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에서 보면 프릭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잘 쓰는 경우, 혹은 컬리전인 경우에 일레스틱이냐 인일레스틱이냐 토털 인일레스틱 컬리전을 잘 봐서 그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 문제를 이렇게 쪼개서 어디서는 미케니컬 에너지가 컨서브되고 어디서는 충돌 문제로 풀고 다음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 분리를 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합해서 문제를 결과를 얻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진도를 더 나가고 싶지만 우리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하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난 2, 3년간의 1차 시험 문제들을 모아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